이번에는 공놀이 기법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공놀이 기법 실행 단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단계,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를 미리 정한다. 2단계, 가상의 공을 소개한 뒤 진행자 먼저 시범을 보여준다. 3단계, 돌아가면서 공을 한 번씩 받은 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공놀이는 총 3단계로 진행되는 기법이고 참여 인원은 50명을 넘지 않았고 누구나 공을 잡은 순간 짧게 주인공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공놀이 진행 방법을 시범으로 보여주면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가상의 공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공을 다루고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복잡한 임무 수행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구두로 전달받은 메시지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낮은 집단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원이 많을 때는 가급적 정숙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각 단계별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를 미리 정한다. 공놀이를 진행할 때 가장 무난한 소재는 취미, 연예인, 음식, 어제 있었던 일 등이었습니다. 만약 주제가 있는 워밍업이라면 주제와 관련된 추억을 회상하고 말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연학교에 참가한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면 첫 흡연이나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 기억에 남는 금연 결심 등의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2단계, 가상의 공을 소개한 뒤 진행자 먼저 시범을 보여준다. 가상의 공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진행자나 보조 진행자가 가상의 공을 다루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시범을 보여줍니다. 헤딩을 계속하거나 바닥에 튕기거나 그냥 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가상의 공을 다뤄주면서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3단계, 돌아가면서 공을 한 번씩 받은 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에게 가상의 공을 전달해주면서 계속 진행할 수도 있고 진행자와 한마디씩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이 지금 어디에 있죠? 라고 물어보거나 진행자가 내담자와 직접 공을 한 번씩 계속 주고받는 식으로 혹은 내담자가 가상의 공을 계속 다루면서 말할 수 있도록 진행자가 적절히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몇몇 사람에게만 공을 전해주고 이야기 나눌 수도 있습니다. 공놀이는 1992년 용인정신병원에서 제가 심리극 보조자로 활동하면서 웜업 담당을 맡게 되었을 때 고안했던 기법입니다. 1995년에 비매품으로 발행되었던 사이코 드라마의 공간 제4호에 실렸던 공놀이 기법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여기 나온 건 공놀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공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 제 마음 안에 있어요. 공을 꺼내려면 제 마음의 문부터 열어야 하는데 잠깐만요. 으차! 자, 여기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되어주기도 하고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로 집중시킬 수 있는 마이크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느낌, 순간의 소중한 느낌들을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시거나 오늘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도 좋고 사이코 드라마에 함께한 자신의 소감 등을 말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다 끝나셨으면 다른 분에게 그 공을 보내주세요. 그러고 보니 공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도 참 다양하네요. 농구공처럼 바닥에 튀겨서 보낼 수도 있고 배구공처럼 강 스파이크로 보낼 수도 있고 만화에 나오는 에네르기파처럼 손가락에 기를 모아서 건네줄 수도 있고 공 크기를 크거나 작게도 할 수 있고 모양도 원하는 대로 마음껏 바꿀 수 있습니다. 멀리 보낼 힘이 없으세요? 잘못 던질 것 같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 던져도 이 공은 저의 마음으로 만든 공이기 때문에 분명히 원하는 분의 마음을 향해 전달될 겁니다. 그럼 이 공을 어느 분에게 먼저 드릴까요?
공을 이용한 기법은 이미 많은 집단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방법도 역시 용인정신병원 시립병동 심리극에 참여하면서 고안한 것으로 처음에는 심리극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여 실제 공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60명 이상이다 보니 실제 공을 전달하는 도중 실수로 누군가가 공에 맞거나 공을 던졌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는 일이 자주 일어나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보다는 공을 전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공을 사용한 것 대신에 상상의 공을 이용해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계속 시도해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했습니다. 이후 심리극 워밍업에 많이 활용하게 되면서 점점 공놀이 기법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워밍업으로 나름대로의 틀을 갖춰갔고, 어떤 대학생 소시오 드라마 팀에서는 이 방법을 웜업으로 쓰는 것을 보기도 했고요. 여러 곳에서 웜업 기법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기도 했고, 저는 연극 치료 시간에 활용하게 되면서 대화보다는 각자 상상의 공을 다루는 연기에 좀 더 초점을 두어 진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상상의 공을 다루기 불편하다면 그냥 가상의 공을 잡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공이 아닌 실제 공을 이용해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때 정확한 전달이 어렵다면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손으로 건네주는 방법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